안녕하세요. 헬렌 영어 도서관의 조엔 선생님과 헬렌 대표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대표님, 저희 오늘 뭐 할 거냐면 헬렌 영어 도서관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방향성,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짧게 이제 저희가 토크를 진행할 건데요. 그 질문을 드리기 앞서 대표님 자기소개. 제 자기소개요? 짤막한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바로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여러 가지 경력이 있긴 하겠지만 영어의 경력만 소개하자고 한다면 저는 유학생활 잠깐 갔다 와서 네요. 고등학교 때 유학생활 시작을 해서 이제 대학교를 해외에서 마치고 돌아와서 의전 통역 이제 커리어가 조금 경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카타르 왕자님, 네. 그리고 이제 스웨덴의 다음 차기 여왕이 되실 빅토리아 공주님, 와. 왕세녀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신 이제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 그래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제 IOC에 있는 이제 위원장님이시죠. 그래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을 수행으로 통역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분들을 만나뵙게 되었던 것도 다 이제 국제 교류, 그러니까 스포츠 이쪽에서 이제 진행이 돼서 많은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수행 통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표님, 이 헬렌 영어 도서관을 차리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시작하게 된 이유요? 네, 시작하게 된 이유. 사실은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되게 많이 조금 영어에 대한 생각이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1년 정도 어학연수를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중학교까지는 별 탈 없이 무리 없게 그 1년 갔다 온 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1, 중2, 중3이 영어를 어렵지 않게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네. 저는 그때도 좀 영어를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다시 유학 생활을 올랐을 때, 그러니까 네. 그 1년 어학연수 초등학교 때 갔다 온 거 말고 네. 다시 유학 생활을 올랐을 때 정말 딱 갔는데 막상 마주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도 너무 달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은 1, 2, 3, 4, 5번 중에 네. 이제 답을 이게 체크하게 돼 선택하게 있잖아요. 돼 있죠. 네, 맞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어권 국가는 보통은 질문이 한 줄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는 그냥 A4 용지 한 페이지, 뒷페이지, 3페이지가 이제부터는 다 서술형으로 써 나가야 되거든요. 완전 라이팅에 중심이 되어 있네요. 근데 그것도 서술형도 예를 들면 단답형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결과까지 딱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과까지 찾아내서 쓰는 형식이었어요. 와.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바이올로지, 생물 할 때 그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의 기관의 제대로 된 명칭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네. 벌써부터 우리가 어지러운데요? 전문 우리의 몸 단어의 명칭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이 그냥 단순히 땀이 난다 이게 아니고 이게 우리 몸에서 땀이 나는 이유 예를 들면 우리 뇌 쪽에 어떠한 땡땡땡 기관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그 기관이 우리 몸이 체온이 올라가면서 더움을 느끼게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게 이런 걸 다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말이 되게 단답형이 아니고 말이 쉽지 사실은 그게 영어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완전 생소한 단어들도 있고 네. 그거를 완전 기승전결 딱딱딱딱 해서 쓰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이제 답은 정해져 있는데 나의 비판적인 사고도 더해야 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것도 구조적으로 다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되게 왜라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거기다가 아무런 논리적인 바탕이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 example, 내가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유로 반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안 돼요.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얘가 해피하다고 한다. 이런 걸 다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나라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비판적인 사고로 영어를 배울 수 있게끔 해주는지가 저의 좀 목표였고, 그냥 계속 한국에서 공부를 해도 해외 나갔을 때 본인의 하고 싶은 말,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헬렌 잉글리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저희 한국의 입시 영어 학원들과 저희 헬렌 영어 도서관만의 정확한 그 교육 방식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달라서 헬렌 잉글리시는 너무 색깔이 강하다이기는 해요. 저희만의 색깔이. 네, 일단은 저희는 선생님들 다 해외에서 거주하신 분들 또는 이제 해외에서 대학 나오신 분들. 조혜생 같은 경우는 5학년 때까지 한국어를 아예 못했던 리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거주를 했다든지 학교를 다녔다든지 또는 대학을 다녔다든지 이런 분들로 이중 언어가 가능하신 선생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더 실용적인 언어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아카데믹하게는 해외 커리큘럼에 맞는 식의 라이팅, 스피킹, 리딩 영역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헬렌 잉글리시의 커리큘럼은 미국식 바탕으로 되어 있는 G1, G2, G3.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갖춰야 될 역량들을 갖춰서 나아가고 있는 커리큘럼과 로드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업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게 아무래도 대표님 그런 유학생활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네, 엄청 많죠. 왜냐면 I'm fine, thank you, and you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헬렌, how are you? 라고 얘기하면 I'm good 도 할 수 있고 I'm great 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I'm okay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맨날 제가 했던 거는 I'm fine, thank you, and you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암기식이었던 거죠. 그죠, 암기.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유학생활 하면서 구조적으로 딱 놓고 이거를 문법적으로 한번 조금 돌리면서 조합할 수 있게끔 영어를 저는 하면서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커리큘럼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게 훨씬 더 저희는 많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팅에 조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스피킹과 라이팅에. 그런 수업 방식이 어떤 장점이 있고, 만약에 그런 수업 방식을 아이들한테 이제 적용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문법을 차근차근 문장에 적용시키면서 라이팅이나 아니면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거를 실생활에 또 실용화에 스피킹에 라이팅에 적용하는 이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어머님들이 선생님 저희 아이가 다른 건 못해도 단어는 괜찮을 거예요. 기존 학원에서 단어를 20개씩 외웠거든요. 라고 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그 20개 하루에 20개씩 외웠던 거는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20개씩 외워도 이 친구들이 활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배웠는데 이걸 정확히 어떤 문장에서 써야 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니까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워서 지문에 계속 등장하는 걸 읽어 나간다면,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적어도 스피킹 발화로 그 단어는 못 얘기하더라도 책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단어는 솔직히 외우는 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는 진도를 쑥쑥쑥 나가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 있는 교재 같은 경우는 그 단어를 외운 것만큼의 채워주지 못해요, 레벨이. 이거 더 큰 문제점은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복습이 돼야 머릿속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복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고 끝. 외우고 시험 보고 빠이빠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머릿속엔 있는데 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단어는 있는데 문장을 만들 때 그 단어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자체 단어장이 존재하는데 그 단어는 한 번 단어 나갈 때 많은 양을 나가지 않아요. 고작 2-3개에서 4개 정도 나가거든요. 대신에 저희는 문장 만드는 그 워크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무조건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저희는 단어 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에 초점이 훨씬 더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초점 맞춰서 이 단어를 활용하는 거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초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고 많이 활용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릿속에 남아있고 또는 이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적합한지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씩 외우지만 날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에 좀 포커스를 뒀고 조금씩 외우지만 못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이 훨씬 더 맞춰져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쪽보다는 실용화 쪽에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이제 헬렌 잉글리시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이제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저희 헬렌 잉글리시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저희를 만나는 친구들이 그냥 일반적인 한국 교육에서 조금 벗어난 그러니까 본인만의 생각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비판적인 사고를 좀 가질 수 있고 창의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친구들로 성장시키고 싶은 게 저희 헬렌 잉글리시의 가장 큰 목표예요. 진짜 영어권 국가에서 친구들이 받는 교육 방식을 우리 아이들도 이곳에서 헬렌 잉글리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저희의 방향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인텐시브 코스도 되게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준비한 코스들도 그러니까 라이팅이나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디베이트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이 부분도 직접 제가 경험하고 또 연구해서 미국 애들이 또는 영어권 국가 애들이 받고 있는 그 커리큘럼을 다 짜놨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해외형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제일 큰 목표고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되면 해외 친구들이랑 좀 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통도 그만큼 영어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이 국제 무대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헬렌 잉글리시의 목표입니다. 대표님 방금 얘기하신 그런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인 그런 창의력? 그거는 그거에 대한 팁이 좀 있을까요? 헬렌 잉글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와 그렇게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작업들을 하냐면 이제 아이들이 리서치를 해서 세계 2차 대전이랑 코리안 워,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번에 신문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또한 아이들이 처음에 리서치를 해가지고 왔을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아니니까 굉장히 심플한 답안만 제시해서 온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싸웠어? 라고 얘기하니까 뭐 gun, tank 뭐 이렇게 되게 단순하네. soldiers 뭐 이렇게만 써온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고 air 그러니까 항공에서는 어떻게 싸웠고 ground 육지에서는 어떻게 싸웠고 ocean 바다에서는 어떻게 싸웠는지 생각을 해서 와라. 해양에서는 어떻게 싸웠는지 생각을 해서 와라. 이렇게 나눠 조금 더 계속 그러니까 확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사고를 계속 확장시켜주는 거죠. 뭐,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이벤트가 너한테 most interesting 했어? 라고 하니까 보통 한국 애들은 nothing. 이렇게 써왔거든요. 아무것도 별거가 없어요. nothing. 이렇게 써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안 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진주만에 핵폭탄이 이제 떨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너의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 그럼 보통 애들은 sad 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왜 sad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인지. 그럼 이제 그 왜인지를 계속 이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엄마표를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아이들의 사고를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와 또는 창의성을 어떻게 원서책을 가지고 확대를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저희가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죠. 집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집에서도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뭐 기간에 보내기는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저희들이 드린 팁으로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다음 시간에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엄마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